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엉킬 대로 엉킨 한일 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고 이제 공은 스가 총리 다음으로 오는 새 일본 총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글로벌 ET 오늘 이승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제품 사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 운동 시작된 것도 수출 규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불매 운동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일단 혐한 발언을 했던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DHC인데요. 이 DHC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5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는데요. DHC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뒤에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소위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짐을 싸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활활 타오른 게 DHC가 사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DHC 밑에 DHC 텔레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도쿄 특파원을 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인데 여기에 극우 인사들이 모여서 한국 혐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금방 식는 나라라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고요. 한글을 일본인이 통일시켰다. 한국이 독도를 제멋대로 차지했다는 등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평소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어온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요, 올 4월에 또 이 같은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참 망언을 많이 내뱉은 DHC인데요. DHC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어쨌든 일본 기업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인 닛산 철수했고요. 그리고 유니클로의 형제 회사인 지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일본 화장품 슈에무라가 또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중심이었던 유니클로를 보면요. 명동점 등 지금까지 점포 50개 이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AFRL 코리아 2019년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후에 지난해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40% 넘게 떨어졌고 영업 손실은 129억 원을 기록해서 7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 불매 운동의 힘이 통계로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술 시장을 한번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 술 시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제품만 예외입니다. 줄곧 수입 맥주 1위를 하던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약 600만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자, 일본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속내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도체에 대한 부품, 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불화수소, EUV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렇습니다. 이게 이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 한국에 대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수출을 규제를 피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요, 오히려 한국의 물건을 많이 팔고 있다. 불매 운동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대일 무역 적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대비 21억 달러 늘어서 138억 달러에 달했는데 일단 일반 소비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우리 기업들 수출이 늘어나면서 장비 등 설비 투자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건데 다만 연평균으로 보면요. 일본 수출은 마이너스 1.5%, 수입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수입이 더 크게 줄고 있어서 무역 수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일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일단 애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다음 수상으로 또 넘어갈 것 같네요. 그 부분은요. 네. 어쨌든 이 문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스가 총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나는 거죠. 네. 다음 총리는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입니다. 이제 교도통신이 여론조사를 냈는데 32%를 받으면서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베 정권에서 방위상을 하고 외무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우익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が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도 주목받는 후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주 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どのようにお祭りし慰霊をするかというのは、それぞれの国の国民の皆さんが判断することでございます。 주요 후보의 면면이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당장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벌써 이달 말입니다. 일본을 이끌어갈 총리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이승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